우리 사회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성공과 기회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공간, 바로 서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속담일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더 큰 기회가 있는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오랜 열망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죠. 서울을 향한 이 갈망,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는 생각보다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시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당시 지배층이었던 사대부들에게 한양, 즉 수도에 머무르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인 임금 곁에 있어야만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학문을 닫고 인맥을 쌓기 에도 그만한 곳이 없었으니까요. 학자 정약용이 아들에게 서울 근처에 살라고 당부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한양이라는 공간이 곧 생존과 성공을 의미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지배층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과거 생존을 위한 필요 조건이었던 것이 이제는 성공의 상징이 된 셈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시스템이 중앙으로 모이면서 서울은 명실상부한 심리적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된 거죠. 바로 인서울이라는 말처럼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어쩌면 당연한 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죠.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한 판결이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로 인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기회는 멀어지고 오히려 서울 중심의 일극체제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믿음이 만들어낸 지금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 숫자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53%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대한민국 전체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수도권 전체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치고 이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0대 기업 중 749곳의 본사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주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이 거의 한 지역에 쏠려 있다는 뜻이죠. 경제 권력의 집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런 기업의 집중은 곧 부의 집중으로 이어집니다. 소득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 중 78%가 수도권에 살거나 일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기회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본, 혁신, 인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까지. 이 표를 보면 거의 모든 핵심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부터 벤처 지원, 주요 대학까지 압도적이죠. 이것이 바로 비수도권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구조적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극심한 불균형은 우리 사회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을까요? 그 결과는 인구 문제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은행의 한 보고서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냅니다. 바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흐름과 국가적 위기라고 불리는 저출산 현상 사이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그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두 선이 엇갈리기 시작하죠.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늘어날수록 전국적으로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줄어들었습니다. 뚜렷한 반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왜 떠나는 걸까요? 물론 더 나은 일자리, 특히 지식 서비스나 IT 분야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특히 고학력자 그리고 여성들의 수도권 이동 비율이 높게 나타나죠. 하지만 단순히 일자리 문제만은 아닙니다.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나 의료 서비스 같은 기본적인 생활 환경의 격차 역시 이들을 지역 밖으로 밀어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판교 남방환 개선이라는 말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핵심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판교 이남으로는 내려가기를 꺼리는 현상을 빗댄 말이죠.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셈입니다. 이러한 공간의 위계는 마치 진공 청소기처럼 작동합니다. 지역에 있는 젊은 인재와 자본을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빨아들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지역은 생산과 소비 주체를 잃고 스스로 일어설 힘마저 상실하며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소멸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감소, 소멸, 절벽,
이런 단어들이 지역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체념 섞인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대책들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식의 추상적인 구호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쇠락해가는 현실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려면 우리의 논의는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할까요? 어쩌면 그 첫걸음을 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 모릅니다.